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다운 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오늘은 승려 유형에 대한 공략법을 다루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승려 유형에서 나오는 키워드가 어려워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 공략에 대한 요청을 부탁하신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유형에 대한 그런 나름대로 접근법이라던가 그런 공통적인 특징들을 바탕으로, 아니면 차이가 있는 특징들을 바탕으로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보다 쉽게 정리할 수 있는 공략법을 다뤘으니까 조금이라도 좀 이 유형 공략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본 공략법의 내용은 역대 한능과 기초해서 자주 출제된 사례 한에서만 제시하기 때문에 다른 시험, 공무원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비교해도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먼저 감안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이 공략은 제 개인 교재인 전략집의 암기법을 일부 발췌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며, 또한 이 공략은 심화편 및 기본편에게 모두 적합한 사례를 다룸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 승려 유형을 어려워하는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각 승려와 관련된 키워드의 용어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당연히 종교랑 관련된 이름을 다루다 보니까 용어 자체가 다른 사례에 비해 매우 까다로워요.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배울 만한 기회가 없으니까 어려운 게 당연하고, 또한 각 승려와 관련된 종파, 사찰, 서적 등을 구별하는 응시자가 너무 많아요. 왜냐? 이름이 되게 낯설고 좀 키워드도 많다 보니까 이게 매칭이 잘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게 있어가지고, 이런 거는 조금 더 효과적으로 암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이런 역사 시험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분야를 연계해서 출제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종교 유형 자체에 대해서 약하신 분들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각 시기의 그런 승려들의 특징이라던가 이거 좀 보다 쉽게 암기할 수 있는 그런 암기법 같은 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신라 또는 통일신라의 승려에 대한 공략법을 다루면, 일단 여기서 여기까지는 좀 기본편에서 자주 나오는 승려이고, 여기까지는 심화편까지 알아둬야 되는 승려인데, 여기서 원광이라는 승려도 기본편에서 최근에 나온 적은 있어가지고 외우실 필요는 있는데, 그래도 기본편에서는 여기 승려가 일단 직접적인 출제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이 의상과 원효인데, 나머지 승려 같은 경우에 키워드가 사실상 하나씩밖에 없어가지고 비교적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해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천축국이라는 게 인도거든요. 그래서 이 해초란 승려는 인도까지 가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해초를 뜯어먹었다, 그런 식으로 암기하면 좀 더 쉽고, 그리고 원광은 저도 솔직히 조금 계속 고민해봤지만 생각이 안 나가지고, 여기는 혹시 좀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기까지는 공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자장의 경우에는 이 황룡사가 있잖아요. 황룡사의 이름 보고서 약간 중국집 이름 있잖아요. 약간 중국집은 뭔가 만리장성 그런 것처럼 이 황룡사에서 그런 짜장면을 먹었다, 그런 식으로 암기하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상과 원효를 중심으로 공략을 다루면, 먼저 의상의 경우에는 사찰을 힌트로 실질적으로 제시하는 유일한 승려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고려시대 들어가면 또 다른 사찰이 나오긴 나오는데, 일단 신라 또는 통일신라의 승려에 한해서는 이런 사찰이 나왔다, 일단 의상을 의심해보는 게 좋고, 또한 이런 종파를 실질적으로 제시하는 승려도 유일하게 의상밖에 없습니다. 이 화엄종이 중국에서 들여온 그런 불교의 한 종파인데, 통일신라, 그러니까 삼국시대 한에서는 일단 의상을 의심해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승려 유형은 10번대 이하에서 일단 이 유형을 내니까, 일단 10번대 이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일단 이런 키워드가 나오면 의상을 의심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승려는 야한 승려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의상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뭔가 청소년, 그러니까 아직 머리 피도 안 마른 애기라고 생각하는데, 표정만 봐도 이렇게 음흉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관음이라는 단어 보고서 이 승려는 머릿속에 나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구나, 그런 식으로 좀 암기합니다. 이거 전체 이용건데 이런 말을 써도 될지 모르겠다만, 아무튼 간에 다음으로 원효 같은 경우에는 이 승려는 반대로 의상과 달리 어른이에요. 이미 얼굴에 현타를 많이 느꼈어요.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의상이 조금 젊은 느낌이라면 원효는 조금 노련미가 있다? 그런 식으로 외워도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제가 아까 이 사찰을 힌트로 실질적으로 제시한 유일한 승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원효도 사찰이 만든 게 있긴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기출에 나온 게 없어가지고 제가 설명을 안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아직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사찰이 나오면 의상을 먼저 의심해보는 게 좋고, 일단 원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서적을 힌트로 실질적으로 제시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앞서 다룬 그 의상은 사찰 힌트를 많이 준다면, 반대로 원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서적을 힌트로 줄 확률이 높다. 그래서 뭔가 이런 서적 같은 게 많이 나온다, 왕호천주국전 이런 거 제외하면은 일단
원효를 의심해보는 게 좋고, 두 번째로는 이 불교 대중화를 위해 활동했다는 걸 주목해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무예가라던가 아미타 신앙 같은 게 그런 키워드인데, 무예가라는 거는 불교 대중화를 위해 이 승려가 만든 일종의 향가이고, 근데 노래 같은 거고, 아미타 신앙이란 거는 내가 나무 아미타불 이것만 하면은 누구나 극락에 갈 수 있다는 이 승려가 만든 그런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불교 대중화랑 관련된 활동을 한 이 승려의 키워드인 걸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이 승려는 파괴승이에요. 앞서 다룬 의상은 애기지만 이 원효는 어른이기 때문에 설총이라는 아들의 아빠라는 키워드도 잘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고려시대의 승려에 대한 공략을 다루면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여기까지는 심해요. 중급편 수준에선 요새까지도 잘 안 날 것 같아서 일단은 이 의천이랑 진을 중심으로 외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기본편에서 어렵게 내봐야 요새 정도까지밖에 안 날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의천이랑 진울이 출제율이 90%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같은 경우는 저 이렇게 배우거든요. 요새 애들은 한 100번 정도는 말을 해야 법을 알아듣네. 좀 이런 식으로 암기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해심은 여기서 마음심자 이것 따가지고, 이 해심이란 인물은 은혜로운 마음을 가져가지고 유교, 불교 다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암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 그 심화편 기출에서 이 균열하는 승려도 선지로 이렇게 언급된 적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출제된 적 없어가지고 여기서는 일단 그냥 이런 키워드가 있다는 것만 살펴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기출에 나온다면 이 키워드를 주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좀 의천이라던가 진을 중심으로 공략을 드리면, 먼저 의천의 경우에는 국가와 관련된 키워드를 제시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 제시된 의천이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문종의 아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국가랑 관련된 단어를 잘 준다. 그래서 국정사, 문종 아들 이런 걸 외우고, 두 번째로는 큰 것이 많은 승려라고 외워요. 왜냐? 국가랑 관련된 인물이니까 되게 신분도 높고 뭔가 좀 큰 게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대가국사의 대자, 큰 대자다 이런 식으로 외우고, 하늘천자, 야 하늘이면 되게 뭔가 크고 높아 보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높아 보이고 국가랑 관련된 키워드가 많을 것 같다고 외우시고, 또한 돈을 좋아해요. 야 국가에서 맨날 맛있는 거 먹고 지내고 호화로운 데 사니까 돈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그 숙종에게 화폐 주주도 건의할 정도로 약간 배경 지식이 이런 거에서 나왔다. 그런 식으로 암기하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번째로는 이 승려는 공부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의천이라는 승려는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고 시도했는데, 여기서 교종이라는 거는 일종의 교리예요. 그러니까 그럼 불교 교리 같은 거를 열심히 공부를 하는 좀 그런 느낌이 교종이고, 선종이라는 거는 실천 중심이에요. 그래가지고 뭔가 공부 같은 거 잘 못해도 열심히 나무 아미타불을 하고 뭐 기도 드리고 그런 식으로 실천을 많이 하면 극락에 갈 수 있다는 좀 그런 실천 중심이 선종인데, 이 의천이라는 승려는 좀 교종 중심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좋아해가지고 교관, 이런 엄격한 느낌의 교관 있잖아요. 그런 공부 같은 거 되게 어렵고 재미없어 보이는데 그런 교관같이 엄격한 거 좋아하고, 이런 신편 제종 교장 총록 이름부터 더럽게 어렵잖아요. 그 공부하니 답답하고 이름도 더럽게 어려운 거 내는데, 이런 키워드 나오면 일단 키워드 어려워. 그러면 이런 거 좋아하는 균태인 의천인가? 이런 식으로 암기해보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진울의 경우에는 반대로 선종 중심으로 교종 통합하려고 시도하거든요. 그래서 이 승려는 조금 더 그런 실천 중심인데, 그래가지고 힌트로도 실천과 관련된 키워드가 나올 수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시읒을 따가지고 수선사, 송광사 이렇게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반대로 이 의천의 경우에는 교종을 중시하니까 기업과 관련된 게 나와서 국청사 이런 식으로 암기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교관겸수에도 그렇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의천은 기업, 진울은 시읒 이렇게 외우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 승려이 2등의 승려라고 예측했거든요. 왜냐? 앞서 나온 의천은 국가에서 그래도 좀 유명한 승려였다면, 이 승려는 그래도 국가에서 그런 국가 출신 승려까지는 아니니까 보조해주는 역할이다. 그래서 대가국사를 보조해주는 국사이다. 좀 이런 식으로 암기해도 좋을 것 같고, 좀 실천 중시하다 보니까 저는 밖에서 노는 것을 좋아하는 승려라고 외우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도노동수라던가 정의쌍수 같은 거에서 여기서 돈자는 돈가스를 생각하고, 그래서 쌍수는 진짜 말 그대로 쌍수했다. 그래가지고 쌍수도 하고 돈가스도 먹을 정도로 밖에서 활동하는 것을 좋아하는 승려다. 조금 이런 식으로 암기하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 키워드들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승려 유형에 대한 공략을 다루는데,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키워드를 그냥 아무렇게나 때려박지 말고 이런 식으로 제가 제시해주는 이런 예시들을 바탕으로 암기를 하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해설을 마치고, 만약에 더 좋은 공략법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댓글에 좀 남겨주셔가지고 같이 공략법을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공략을 마치고 다음에는 개헌과 관련된 공략법을 다뤄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